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경기 변동에 관련된 문제이네요. 경기 변동은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내용이 평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히는 문제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상태라고 했고, 우리는 부동산 경기를 말할 때 주거용 건축을 가지고 좁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경기가 수요 공급의 상태를 변동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 거죠? 회상후한다, 이렇게 하자고요. 회상후하. 그래서 회상은 좋아지고요, 후하는 나빠진다. 이게 변한다. 이게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문제를 보죠. 1번. 상향 국면 했어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X겠죠? 경기가 좋아질 때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해야 되겠고, 감소할 때는 상향의 반대로 하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2번 후퇴죠. 후퇴는 경기가 안 좋을 때죠. 후하가 안 좋을 때지 않습니까?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다. 이거는 경기가 좋을 때니까 상향이죠. 해서 2번도 X. 3번 하향 국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우리가 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는 경기가 좋을 때고, 좋을 때는 상향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반대로 하향 국면에서는 신청이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X. 4번 회복 국면. 회복은 경기가 좋아지는 때죠.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수요 공급에서 적은 쪽이 주도하는 거죠. 매도자가 주도한다는 것은 파는 쪽이 적다는 거고,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고, 매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 주도, 경기가 나쁠 때는 매수자 주도, 이렇게 하겠고요. 주도라고도 하고 중심이라고도 하고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럴 때 회상은 경기가 좋을 때니까 매도자 중심이 되겠고, 후하는 경기가 나쁠 때니까 매수자 중심이 되겠다 해갖고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것은, 회상은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누가 주도합니까? 매도자가 주도하죠. 후하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매수자가 주도하는데, 이건 맞는데, 여기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후퇴는 우리가 국면이 이렇게 바뀌는 국면이잖아요. 여기는 회복이고요. 좋았다가 떨어지는 것은 후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후퇴와 회복은 바뀐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전환한다, 이렇게. 회복은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니까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 반대로 후퇴는 뭡니까?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 들어갈 때는 회복과 후퇴는 바뀐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고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경기가 좋아질 때, 회상일 때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 거래한 가격은 반대로 하한선이 되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반대로 상한선이 된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가면 안정국면. 안정이라는 것은 꾸준히 거래가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꾸준히 거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용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꾸준히 거래가 되니까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이죠. 해서 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관련된 것을 지문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여러 가지 부문별, 지역별 경기를 산술평균한다. 개론에서 산술평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요.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아까 부동산 경기는 좁은 의미로는 주거용 건축을 말한다면은 넓게는 다른 부문들을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1번은 X가 되는데 개론에서 가중평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경기변동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요 3방식에서 나와요. 3방식은 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찾아내는 세 가지의 방식, 원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 우리 글자 한번 암기를 해본다면 원가 방식은 세 글자, 원가법, 적산법. 수입 방식은 5글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은 7글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 글자, 3글자, 5글자, 7글자, 3, 5, 7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우리 원가 방식에 만든 가격을 적산가액, 수입 방식의 가격을 수익가액, 비교 방식의 가액을 비준가액, 이 세 개를 우리는 묶어서 시산가액 이러지 않습니까? 가격이 세 개니까 하나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바로 여기서 가중평균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3방식에도 가중평균, 경기변동에도 가중평균 이렇게 하고 무조건 산술평균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1번은 X. 2번 부동산 경기에서 회복은 빠르고 후퇴는 느리다. 반대로 해놨네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우리가 이 표현을 우경사, 오른쪽이 경사가 쉬면서 비대칭, 대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동산은요 회복이 느려요. 왜 느립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공급이 문제입니다. 공급이라는 건 만드는데 생산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타성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반대로 해야 되겠죠. 2번 X. 3번 후퇴 국면이래. 후퇴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을 때는 뭐가 부족합니까? 살 사람이 주도하니 매수자가 주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바꿔놨네요. 그래서 X가 되고요. 여기 전환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뀌는 국면으로 후퇴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후퇴가 아니고 회복을 말하는 거죠. 3번 X. 4번 안정시장은 모든 부동산과 모든 국면에서 존재하는 시장이다. 자, X가 되겠는데 우리 안정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평온하다,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안정됐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고 거래잖아요. 그러니 거래가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래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꾸준한 거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시장은 꾸준한 거래가 있어요. 꾸준한 거래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면에서 존재한다. 여기 모든 국면은 뭘 말합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는 회상, 회복과 상향, 경기가 나빠질 때는 후하, 후퇴와 하향, 이 모든 존재를 해요. 이 부분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꾸준한 거래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필수주택에 해당되는 소형주택, 위치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안정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한 거래가 있다는 말을 불황에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해서 4번은 틀리는데 개론에서 안정이라는 말은 2번 나와요. 바로 여기 경기 변동에서 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투자 파트에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을 얻는 거고요. 수익이라는 것은 미래에 생기게 되는데 미래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은 변동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투자자의 마음을 제가 회선중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회선중이 뭡니까? 회피형, 선호형, 중립형.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이 있는데 이때 위험 회피형을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고요. 위험 선호형을 공격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안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수적이라는 말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의 보수적이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는, 위험을 싫어하는,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고 위험 혐오도가 높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건 혐오도가 높다, 보수적이다 이런 말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경기 국면에서도 안정시장, 투자에서도 안정시장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번 이제 33회 기출문제 강좌에서는요. 개론을 전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도 뒤에도 앞에 이렇게 하면서 암기를 목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4번은 X. 5번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경기가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 이 단어 알아두시고요. 어쩌면은 지금 상태가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용어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지문. 6번부터 10번까지는 거미집 이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거미집 이론은 경기 변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건 수요 공급의 상태를 말하고 그럴 때 수요 공급의 상태가 움직일 때 이게 말하자면 동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움직일 때 거미집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 공급 중에서도 이 거미집 모양은 3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수렴 모양이 있고요. 발산 모양이 있죠. 그러니 수요 공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안으로 모아진다. 수렴이라는 건 모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는 것. 발산이라는 건 퍼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렴과 발산 퍼지고 한 모양을 빙빙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수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 공급이 거미집 모양이 생길 때 왜 거미집이 생기느냐? 핵심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부동산이라는 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생산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즉각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합니다. 바로 공급의 생산 기간이 있는 물건,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산물에 적용되는 이론이 거미집인데 공급이 즉각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말을 6번에서 이야기합니다.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 금기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의 수요량은 지금 가격. 지금 가격에 따라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많이 산다. 이렇게요. 법칙에 따라서요. 그런데 금기의 공급량은 지금의 공급은요. 이전의 가격에서 의존한다. 바로 이 부분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금기는 전기라는 것.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에 만들어진 가격에서 공급된 물량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공급은 시차가 있다는 것. 표현을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전제, 바로 이 표현 기억하시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거미집이 발생을 할 때 안으로 모아지는 것이 수요보다는 공급이고, 공급이 비탄력일 때, 비탄력이라는 건 물량이 즉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비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공비수라는 게 뭐예요?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다. 비탄력이라는 건 수량이 즉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건 반대로 상대적이니까 수요가 탄력이라는 말이에요. 수탄수. 예, 그래서 수요가 탄력일 때는 수렴, 공급이 비탄력일 때는 수렴. 말로는 공비수 또는 수탄수 기억하고, 7번을 보면은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수요가 크다는 거니까 탄력성이고 수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거 맞다. 예, 5번도 맞는 지문, 6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6번 맞고 7번도 맞다.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수요가 탄력일 때 수렴. 반대로 수요가 탄력이라는 건 공급이 반대 개념으로 비탄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7번은 맞는데, 8번처럼 숫자로 나올 때 수요의 탄력성이 1.9, 공급의 탄력성이 1.3, 수요 공급을 따질 때 주로 공급을 보세요. 공급이 1.3이라는 것은 탄력성이라는 건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잖아요. 공급이 탄력이라는 것은 공급이 수량 조절이 금방금방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 개념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거미집의 기본형은 수렴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탄력이면은 발산이다 해갖고 X, 이렇게 숫자로 나올 때를 기억하시고요. 9번에 가서 기울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라는 것은 공급의 수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탄력이라는 건 탄력성이 작다는 거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크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9번을 보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0.9래요. 수요 쪽은 0.3이래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기울기를 이야기할 때는 마이너스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기울기의 마이너스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 수요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왜? 우하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갖고 따질 때 공급 쪽이 크잖아요. 공급 쪽이 크다는 것은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수렴이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수,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다. 탄력성으로는 공급이 작을 때, 기울기로는 공급이 클 때. 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니까. 표현이 탄력성이냐 기울기냐를 꼭 구분하시되, 10번에서는요 이렇게 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수식으로 주어지면은 기울기를 찾는데, 우리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수식에서 P분의 Q에서 앞에 있는 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식에서 항상 QD가 나오면 수요식을 말하고요. QS가 나오면 공급식을 말하고, P와 Q 사이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요식을 말하고, P와 Q 사이에 플러스가 나오면 공급이죠. 예, 숫자 앞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 쪽의 기울기는 P 앞에 1, 여기 1이잖아요. 없으면 1이잖아요. Q 앞에 1.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는 1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기울기는 P 앞에 1. 그 다음에 Q 앞에 2잖아요. 공급 쪽은 1분의 2예요. 항상 기울기를 따질 때는 공급 쪽이 커야 된다. 그러면 공급 쪽이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렴이죠.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비탄력이고 수렴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발산이니까 틀렸다 해갖고, 수식으로 나올 때는 P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라는 걸 하고, 항상 연습을 해갖고 간단한 거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혹 정리가 덜 됐다면은 앞부분에 기본 강좌에서 우리 경기 변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